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맨 먼저 공익신고한 그 당직 사병 현병장 이 관련해서 주간조선에서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내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황희가 문체부 장관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황희가 실명 사진 다 올리고 그야말로 불질렀다. 멋 모르고 불질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배후 세력을 밝혀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공범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완전히 죄인시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문체부 장관에 지금 1월 20일 날 지명이 됐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지만 사과가 진정성 있겠어요? 현병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과한 것이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의 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말 힘든 세월을 지냈는지 주간조선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야말로 자취를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서울 아들집에라도 와서 자면서 좀 지켜줄까도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또 온갖 일배회원이냐 안 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념 공세까지도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에 공부를 다 마치면 차라리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갖고 사는 건 어떠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추미애 장관은 엄마가 법무장관이잖아요. 아빠는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대구에서 평범한 시민 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끝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권력 실세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다행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지금 현병장을 좀 도와주고 있어서 이 악플을 단 악플러들 5천여 명을 고소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 내용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병장이 제기한 소송 동부지검에서 과연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꼭 좀 수사를 취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공익신고자로 이미 우리 대한민국 권익위원회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살든 한국에 오든 간에 꼭 성공한 사회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익신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학의 불법 출금. 이 추미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차적 하자에 불과한 부차적인 거. 불법으로 출금 조치한 것인데요. 이 불법으로 출금 조치한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이런 식의 법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학살 다 하고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망신당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운명이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뭔가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14쪽짜리 보고서, 2차 보고서를 이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공익신고자 14쪽짜리 문건에는 무슨 말이 중요한 게 들어가 있냐면 김학의 출금은 한국판 미란다에 속한다. 그래서 이 한국판 미란다 이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도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헌법 12조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2000년도에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미란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1963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아마 이 스페니쉬인 것 같아요. 이름이 에르네스토 미란다니까 납치 강간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딱 하나로 1966년도 3년이 지나서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납치 강간범이라 하지만은 예외 없이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란다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도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설령 출국 금지를 당한 중범을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그것도 불법 서류를 통해서 이것은
추미애가 얘기하는 부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 요인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것이 불법 출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도 이러한 이 미란다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 김학의 출금 사건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얘기한 이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금 해석이 또 하나 가능한 근거가 나왔다. 그리고 무려요, 이 정부 여권 이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한겨레 신문 강희철 기자도 2019년도 4월 달에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논란과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당시 뭐라고 썼냐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적법 절차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예외는 나도 당신도 내 가족이나 친지도 불법 수사로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적법 절차 예외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는 추미애는 과연 누구의 판단으로 누구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불법 출금 사건을 갖다가 부차적인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 사후적 범죄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경위는 또 어떤 이 경위가 있었는지도 밝히고 법무장관직을 내려와라. 그래서 마지막 지금 사건인 김학의 사건에서 만이라도 딱 하나만이라도 추미애가 우리 국민에게 진실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박범계 장관 내정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데스노트에 올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스타일로 보면 반드시 25일 날 청문회 통과돼서 보고서가 올라가면 바로 그야말로 아주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임명장에 사인을 해서 임명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 장관, 지난번에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줄 적에는요, 얼마나 조심스러우고 벌벌 떨었는지 3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한테 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고 중요한 얘기는 둘이서만 귓속말을 하고 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그야말로 우리 취재하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반드시 취재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앞으로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윤 총장을 말하자면 그들의 추미애가 얘기하신 대로 자기 명을 거역하지 않도록 지휘할 것인지, 이런 입장,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박범계, 이제 내정당도 아니에요. 하루 남았으니까 다 임명할 거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얘기할 것인지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한 80% 90%는 추미애 못지않은 수사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추미애가 역풍을 엄청 맞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봤어요. 이걸 박범계가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좀 더 영악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입장을 수시로 바꾸잖아요. 이러한 이 철면피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돌변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질의당답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하더라도 한 몇 년 전에 내가 형님이라고 해놓고 자리 똑바로 앉아, 자세 고쳐 앉아,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겠어요? 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면 질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박범계 장관이 과거 중고등학교 때 조폭 수준의 폭행도 그런 이 기질이 있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이 수사, 권력에 대한 수사, 월성 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울산 사건, 이런 게 관해서 말이죠, 여전히 수사지휘권 검토하는 이제 수사지휘권이라고 권자는 안 붙였어요. 수사지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지휘되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고요, 지휘 감독을 적절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적절히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직접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이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지휘 감독권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박범계 평소에 인성으로 보면 아주 강하게 그립을, 오히려 추미애보다 더 감은 강했지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하게 보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지휘 감독을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여론을 조금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 제대로 된 이 합리적 이 비판, 우리 국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 방송을 좀 이 공유 버튼, 공유, 이 스마트폰 보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북이라든가 트윗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카톡, 이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싶은데요. 그래야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런 비판 여론에 이 박범계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것이다 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사건에 관해서는 이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모르니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국민께 심력 끼치는 점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맑은 분이라고 축켜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며 향후 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이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맑은 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해명이 말이죠. 빈소를 찾아서 황망한 마음에 그 당시에 순간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꼬리를 팍 내리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황망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3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원순이한테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요? 이 박원순이만 생각이 되는 것이지 피해자는 조금도 안중에 없는 것이 바로 맑은 분이라는 표현 하나에 남아있는데, 워낙 여론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돌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래도 이 추미애보다는 이 여론을 조금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 이런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평가를, 이 계획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보고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살짝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 후보자가 연결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 이거에 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과 약속을 했는데요. 이 본인이야 당연히 보고받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속으로 이 이면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뉴스는요,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윤석열, 이 삼각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미애와 이성윤이가 짜고서 지금 윤석열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 낭떠러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그 저력을 보면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총장 흔들기 관련 기사는 가능하면 조금 크든 작든 간에 빠짐없이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검을 향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해서 손을 띄어라, 더 이상 압박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 항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이 검사 통일체 원칙, 상명하복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국가기관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뭐 이 상명하복, 그야말로 불의에 부정한 지시에까지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당한 지시를 거역하는 것은 이건 하극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 상부기관의 지시를 위반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에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감찰권을 행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흔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고 내리쏟는 하극상의 풍조, 이거는 감찰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을 가지고, 즉 한명숙 사건 등등 이 감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에 이렇게 이 하극상의 풍조를 보인 거, 이것도 좀 감찰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지휘관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상명하복을 위반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이 수사자문단 회의 열지 마라, 이성윤이가 그렇게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3일입니다. 내일 모레 이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성윤이가 보여준 이 반발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총장의 3일자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는 지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야 할 때가 됐다. 작년 내내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야말로 성원과 지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시위를 통해서도 했거니와 꽃다발도 보내주고 엿도 보내주고 많은 그 힘내는 그런 조치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성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지난 1월 달에 이 휴가 중에 자기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 고발 조치한 사건이 수사가 잠잠했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북을 통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리무중이다, 전혀 언론에 단 한 줄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그 아들 서 씨인데,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와 함께 복무한 동료 병사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2017년도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휴가를 나왔는데 다리 치료를 좀 더 하겠다, 그래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비리 의혹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지시에도 복종하지 않고 계속 자가해서 치료를 더 받도록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휴가 연장 조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리 의혹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아들은 자기 자택에 있다라고 부대에 알렸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밝힌 바로는 병원에 있었다,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과연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야말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가 이 군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 근무 한 사람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날 조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료 사병은 당시에 2017년 6월에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이 추미애 아들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 추미애 아들은 6월쯤에 몸이 불편한 이유로 본래 열흘간 휴가를 냈는데, 다시 휴가를 연장해서 총 20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휴가가 끝날 무렵 다시 2차 연장을 신청했는데, 당시에 이 지원 반장이었던 상사 이 씨인데요, 이 상사가 6명이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아들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동료 병사는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